자, 새 정부 출범 후에 남북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게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어제 새벽에 한 민간단체가요,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각 부처에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를 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남북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우리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민간단체와 또 이 대통령의 입장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바람만 맞으면 계속 보내겠다. 북한은 빨리 우리 가족들에게 소식들을 전해달라. 북한으로 불법으로 보내는 거는 지금 통일부가 어쨌든 자제 요청을 했고, 근데 어겨서 계속하면 그럼 이제 강력하게 처벌해야죠. 처벌하고 물리적으로 제지하고 앞으로는 걸리면은 아주 엄벌할 테니까요. 자, 이 정부의 이 대북전단 살포 이 중단 요청에도 민간단체가 북한에 대북전단을 보냈습니다. 민간단체에서는 대북전단을 북한에 이 상황에서 보낸 이유는 뭐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전단을 보내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김정은 체제를 비판하기 위해서 보내는 단체도 있고, 예. 또 종교 단체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이제 페트병 같은 데다가 쌀 같은 걸 이렇게 보내는 단체도 있고, 또 어떤 단체는 그 속에다가 US 달러, 그러니까 미국 1달러짜리하고 뭐 먹을 거 이렇게 해서 보내는 단체들도 있거든요. 예. 그 중에 이제 어떤 단체는 납북자 가족 모임 단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전쟁 끝난 이후에 북한에 납북되어 있는 사람들의 단체거든요. 네네. 이 사람들이 올해도 벌써 4월 28일, 5월 8일, 6월 2일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보냈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에 이제 보낸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가족의 생사 여부를 좀 알려달라. 그것이 이제 주 목적이었고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어제 이렇게 네네. 보내가지고 그것이 지금 강화도에서 대북풍선이 3개가 이제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단체는 이제 어디서 보냈는지는 아직 이제 확인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나온 거를 보면 USB도 있고 또 비판하는 내용도 있고 예. 또 이제 이 속에 뭐 돈도 좀 들어있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는 지속적으로 쭉 북한에다가 대북 전단을 보내왔던 그런 단체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 그 정부가 이제 앞서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을 했고 북한 역시 이제 대남 소음 방송을 멈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북 전단을 보내는 게 아마 정부로서는 북한을 더 자극하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우려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정부가 이 전단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올 건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좋겠습니까? 아마 이제 내일 그 통일부 주관하에 네네. 관련 전 부처가 모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 회의를 해요. 예.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이제 뭔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대북 그 전단을 보내고 하는 것이 관련 법이 과연 이제 어떤 것들이 여기에 적용돼야 될 건가, 관련 부처들이 이제 다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항공기 안전법 같은 게 있습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2kg 이상 되는 것을 무인기에 이렇게 이제 달아서 하늘로 날려보내는 것은 항공의 안전에 위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는 사전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법이라든지 재난안전법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장들이 소위 말하는 위험구역을 설정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위험물 관리 뭐 법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나 이제 이런 헬륨가스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련 법들을 전체적으로 다 이제 검토를 하지 않겠는가. 이 검토를 하게 되면 결국은 문제가 되는 것이 대북 전단 금지법하고의 상치 여부잖아요. 그래서 2020년도에 대북 전단 금지법이 통과가 되었지만 2023년도 9월 달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속에서 어떻게 이제 중간 정도로서 여기에다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면서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하면서도 강구를 할 건가? 그걸 아마 내일
나오지 그렇군요.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근데 합니다. 그 실장님 제가 궁금한 거는 네네. 여태까지 이제 대북 전단을 보냈던 걸 보면 네네. 물론 북한 김정은한테는 불편한 일이 될 수 있겠지만 네. 북한 주민들은 실상을 좀 알고 이런 것 때문에 보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북 전단, 그러니까 대북 전단도 그렇고요. 네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대북 방송도 그렇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쪽에서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 소위 말해서 북한 주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준다는 그러니까요. 의미, 예. 그런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갑자기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를 하고 무슨 뭐 못하게 하고 그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먼저 한번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작년도 11월 달입니다. 국민계몽운동 본부 대표가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해서 불구속 송치가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20여 건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표현의 자유 그리고 북한 주민들한테 보내야 될 알 권리 그리고 이제 접경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의 안전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서로 존중이 되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봐야 될 듯. 그렇죠. 다방면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